반가. 안녕하세요. 박용덕입니다.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중에서 다가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우리 다가구 주택이 중개사고 나는 것 중에서 약 50%가 다가구에 대해서 사고가 나고 있고요. 그리고 약 70% 정도가 중개보조원이 사고 내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. 이 다가구가 문제가 되는 게,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. 건축법상. 단독주택이면 주인이 한 명입니다. 방은 19개인데 방이 19개, 원래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불법으로 대수선을 해가지고, 예를 들면 방에 칸막이를 더 설치해가지고 방 개수를 늘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방이 많다 보니까,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고, 만약에 또 융자까지 있다면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을 가능성도 많이 있겠죠. 따라서 지금 이게 실제 매물인데요. 이 물건은 경기도 오산시 걸동에 있는 매물인데요. 이 매물장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. 보면은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? 매매가가 14억 4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융자금이 5억이고요. 그리고 보증금이 7억 4백만 원입니다. 그러면 실투자금은 2억 3,600만 원만 있으면 이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경매 넘어가다 보면은 이런 거는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만약 후순위 세입자가 보증금 다 못 받아서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이게 개업공개사가 적지 말고 이렇게 적어놓고도 반드시 주인한테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, 이런 걸 사인을 꼭 받아 두어야 합니다. 지금 밑에 보면은 201호는 보증금이 얼마고 이렇게 다 적어놨죠. 보증금이 얼마다, 월세가 얼마다, 이런 걸 많이 적어놨는데요. 보통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제가 아는 분은 경기도 용인시 그 강남대학교 앞에서 중개를 했는데 4층짜리였습니다.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4층인데 시세가 7억이었습니다. 물론 몇 년 전에, 한 7년 전의 이야기인데요. 시세가 7억이고 거기에 융자가 4억이 있고, 근데 전세 보증금이 5억이었습니다. 근데 경매 넘어가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중개를 했는데 1억 8천, 보증금 1억 8천이에요. 방 한 칸이 4천만 원이고 방이 두 칸이면 6천만 원이었습니다. 1억 6천 이제 보증금을 떼이게 생겼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소송해가지고 6천만 원짜리가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법원에서는 개업공개사에게 6천만 원 배당을 못 받은 사안에 대해서 개업공개사가 30% 과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. 그럼 30%면 1,800만 원 손해배상 하라고 했습니다. 근데 그 1,800만 원 손해배상 해야 되느냐, 협회 공제조합에서 1,800만 원 줘버렸습니다. 그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소송했는데도 결국 패소했고요. 또 이제 협회에서 구상권 행사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. 이게 구상권 행사 꼭 당해야 됩니까? 제가 돈 없으면 뭐 도망가도 됩니다 했는데, 결국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이 지나가지고 그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다가 채권 양도를 해가지고 신용정보회사에서 1,800만 원에다가 이자 1,200만 원까지 해서 4천만 원 갚아라고 연락이 왔습니다.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저한테 연락 왔길래 좀 이자 깎아달라고 이야기해봐라 해가지고 원금만 갚는다고 하니까 오케이 했다가, 쉽게 원금을 갚는다고 하니까 고려신용정보주식회사에서 이자도 갚아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하다 이자 조금 더 갚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그래서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건물주들이 오히려 사기를 친다고요. 개업공개사에게 매매 중개를 하면은 200만 원 주고, 매매 중개가 아니라 전세로 보증금 만약 4천, 6천만 원 이렇게 빼면은 중개보수를 200만 원 주고, 월세로 받으면은, 손님을 받으면은 20만 원 준다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께서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. 이거 200만 원 받고 전세 중개를 할까요? 20만 원 받고 월세 중개할까요? 묻던데, 제가 전세는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했더니만,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면은 돈 못 법니다 하더라고요.
물론 그렇기는 합니다. 위험과 수익은 항상 비례하게 마련이죠.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따라서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 서식이 보이죠? 점유 사실 확인서 및 임차인 현황 조사서 이런 양식을 제가 만들었는데요. 이 건물은 아래 사람이 점유하고 있습니다. 소유자와 그 가족, 그 다음에 소유자와 임차인, 점유자, 그 다음에 임차인, 점유자, 그리고 주소별 세대 열람 내역 첨부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몇 호는 임차인 누구고 점유자가 누구다,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다, 임대차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다, 연락처, 계약서 첨부하고 이렇게 확인받고 위 아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만약에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 체결상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인을 받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주위에 있는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안 합니다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만 이렇게 하게 되면 별나다고 하고 매물을 안 주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문제이기는 한데 원칙은 이렇게 해야만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안 할 수도 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가구는 전세 중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다가구는 월세 중개를 하는 게 정상이 되겠습니다. 꼭 전세 중개를 하려면은 선순위 세입자 내용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았다가 나중에 경매 넘어가서 배당을 다 못 받으면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. 또 이게 질문 많이 하는 것들을 보면은 2년 계약을 했다, 2년 연장, 다시 재계약을 똑같은 뭐 보증금을 조금 더 올려주고 다시 2년 더 연장하는 경우가 많죠. 그러면 계약서를 새로 적어야 됩니까? 아니면 종전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게 더 좋습니까? 이렇게 묻는데 옛날에는 확정일자를 2번 도장 찍어주지는 않았습니다. 계약서 한 장에다가. 그런데 지금은 확정일자에 도장을 2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만약에 2억에 전세에 있다가 5천만 원 올려가지고 2억 5천에 다시 계약을 한다면 2년을 더 연장한다면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5천만 원 정액하기로 함 이렇게 특이하게 적고 확정일자를 한 번 더 받으면 됩니다. 그러면 5천만 원 정액된 부분은 만약에 융자가 있었다면 그 저당권보다는 후순위가 되겠죠. 근데 만약 새로 계약서를 적어버리면 앞에 융자가 있다면 전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. 그래서 계약서를 새로 적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는 종전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한 번 더 받는 것이 세입자에게는 유리하겠죠. 개업공개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개를 해야 되지 임대인 편만 들거나 또는 임차인 편만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전자계약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. 땅 같은 걸, 남의 땅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팔아먹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은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남의 물건 팔아먹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. 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려면은 개업공개사의 경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요. 공동인증서를 특수목적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. 아니면 사업자 법령이 있거나 우리 은행에 있는 그 법령 가지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전자계약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. 반드시 본인 휴대폰이 있어야 됩니다. 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는 대출금리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유리하죠.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는 대출금리 할인해 주니까 그 지금 여기 있는 이 화면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지금 홍보하고 있는 화면입니다. 그 제가 전자계약서 작성, 계약서 작성 바로 하기 전에 개업공개사에게 전자계약서 작성합시다 하니까 우리 사무소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.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 손님 입장이라면 미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가면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 중개업소 명단이 다 뜹니다. 주소를 입력하면 서울특별시, 강남구, 무선동, 개포동 하면은 거기에 전부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 중개업소 명단이 뜨거든요. 거기 전화해가지고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까? 저는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하면
방문하겠습니다. 미리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? 미리 말 안 하고 나중에 계약 성립되고 나서 전자계약서 작성합시다 하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. 개업공개사님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이거 몇 번만 작성해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.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 받으러 동주민센터에 따로 갈 필요 없고요.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,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, 주택임대차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. 다만 전자계약서 작성해도 전자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등기 신청은 따로 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봬요. 안녕.